2026년 5월 18일 오후 5시 웰컴저축은행 3일차 1교시 시작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일단 GPT 먼저 켜주시겠어요? GPT. 예. 저희 딥리서치 돌려야 되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돌려놓고 시작할게요. 프로젝트에 요거 만드셨죠? 웰컴 저축은행 언더바 재무정보 무상. 뭐 제목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 프로젝트 안에서 새롭게 대화창을 켜주십시오. 여기 이 프로젝트에 보면은 여기 지침 넣고 그리고 소스 넣은 요거 프로젝트 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창을 키셔가지고요. 제가 대실습일 오늘 실습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카톡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넣으셔가지고 네, 한 번 더 넣으셔서 네. 이거죠. 이거 네. 이 프롬프트를 컨트롤 CV 해서 넣으셔가지고 요게 제가 해봤는데 나오는데 16분 걸렸거든요. 요거 먼저 돌리고 시작할게요. 네. 요거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 프로젝트 안에서 제가 시나리오 조사 오늘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16분 정도 걸렸어요. 결과값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걸 미리 돌려놓을 건데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새롭게 창을 띄우셔가지고 예, 그냥 새롭게 창을 띄우셔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만든 거고 여기서 어차피 요 프로젝트 안에 요 세션 창은 요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치시면 되세요. 제가 방금 드린 프롬프트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붙이시고 엔터 치시면은 예, 요 시나리오 조사가 막 돌릴 거예요. 근데 돌릴 건데 이제 막 얘가 물어볼 거예요. 뭐 이거 저거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은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상태에서 엔터 치면은 얘가 이제 조사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밑에 뭐 나오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자. 시나리오 조사에서는 밑에 심층 리서치를 선택하셔야죠. 네, 이거를요. 네. 심층 리서치 선택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가 요거 심층 리서치 요거.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자동 실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요거까지 할게요. 방금 보내드린 프롬프트 넣으시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심층 리서치. 그래서 요거가 되게 돼요. 요거 심층 리서치 프롬프트 심층 리서치. 이거 하시고 엔터 치면요. 여기 나오는데 한 1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 리바트 리스크 이슈 조사 해가지고 뭐 기업 공시와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시작 누르십시오. 그럼 얘가 도는데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돌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 화면에 요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 저한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릴 거고 뒤에 보조 선생님께서 봐드릴게요. 네.
예, 저겁니다. 예. 뭐 요거를 쭉 긁어다가 요 창에 넣으시고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기능을 꼭 켜주십시오. 네. 딥 리서치 기능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 화면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현대 리바트 리스크 이슈 조사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뱅뱅뱅 도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예. 요거 먼저 돌려놓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만 5분만 떠들겠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신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쉬운 과정 아니라는 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왜 어렵냐? 이게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하는 이 업무 진행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뭐 멍청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도 하나 실수를 좀 했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한 150번 넘게 진행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현대 웰컴저축은행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툴을 좀 다양하게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툴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뭐 삼성 노트북이냐 LG 노트북이냐 아니면 저처럼 HP 노트북이냐 차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그 툴을 늘리는 것보다 GPT하고 코파일럿 정도로 한정을 좀 지을게요. 이제부터는 지을 거고 두 가지 툴만 쓸 건데 솔직히 이것도 이제 뭐 의미 없는 구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정지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의 그 툴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딥 리서치,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 리서치, 그 다음에 뭐 리스크 후보 추측 있다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에만 쓸 거고, 코파일럿은 마지막에 조금 한 번 정도 써본 제가 시연 보내드리는 걸로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무정보 데이터 분석 3일차 과정이고요. 전체 4일 과정 중에 오늘 세 번째 리스크 시나리오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각각의 과정은 전부 다 연계성이 있고요. 1단계, 2단계가 잘 되어야 3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데이 3일차는요. 데이 2일차에 받았던 산출물들을 이거를 그러면 그 리스크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4일차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걸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브릿지 과정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데이2에서 보고서 썼죠. 예, 보고서 썼는데 근데 보고서 쓰면 항상 우리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저도 그 제안 발표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제안 발표 한 20분 정도 시간에 15분 발표, 5분 Q&A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5분 Q&A 때 제안 발표자로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질문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만약 현대리바트 기준으로 자, 우리가 1, 2교시 때 봤던 재무제표 기준으로 볼게요. 자,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요새 금리 계속 변동이 있죠. 금리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이냐를 좀 할 건데요. 자, 데이 2 보고서에서 우리 그 취약점 몇 가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좀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할 때 이건 내부적 그 현대리바트너에서 내부적 문제죠. 근데 만약에 외부적 요인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증가가 가능하겠죠. 이자 비용. 그러면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즉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2에서 뭘 가져와야 될까? 요거 먼저 좀 보죠. 예, 저희가 데이2에서 가져와야 될 산출물. 잠시만요. 왜 안 꺼지지? 예. 자, 우리 데이2에서 산출물이 총 5개 나왔습니다. 5개 나왔고, 그 의사결정자형 5줄 요약표, 그 다음에 재무분석 보고서 초안, 재무분석 문장 개선본, 그러니까 2번을 3번으로 개선한 거죠. 그리고 구조 초안, 오류 수정본까지 나왔는데, 요거 제가 한 번 더 카톡으로 던져 드릴게요. 예, 던져 드렸고, 자, 리스크 시나리오 만들 때 우리 뭐 빈종에서 당연히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만들었던 보고서가 오늘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5줄 요약, 그 다음에 보고서 초안, 그 보고서 초안을 제미나를 통해서 문장 개선을 했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코파일러 가서 구조 초안 잡았고, 오류 수준까지 제가 전달 드렸는데 이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종합 검토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이따 오류 수정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자, 1, 2, 3, 4번까지 알겠는데, 자, Q&A에서 나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들었던 예로 부채 비율이 높았을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다 보면 당연히 그건 리스크라고 보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리스크 후보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봐야 될 재무제표가 뭐냐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의 현금 흐름, 의자를 많이 대면 당장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영업 현금 흐름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신호도를 잡아놔야 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썼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 근거를 뭐로 잡아낼 것이냐, 잡을 것인 거고, 이 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를 GPT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 여기 죽었어 또 있네. 자, 산출물 보고서를 가지고 리스크 후보 도출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 첫 번째, 먼저 제미나이 GPT 딥 리서치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나 산업 거시적인 이슈 조사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1교시 때 분석했다는 거는 기업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진 않죠. 외부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현대리바트가 뭐 하는 회사였죠? 가구죠, 가구. 가구 만들어서 아마 뭐 여기는 뭐 이런 책상이라든가 뭐 어떤 저런 수납장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구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침체가 예술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이 회사 위험해 보입니다 라는 표현은 되게 뭉뚱그러진 표현이에요. 자, 그럼 표현을 바꾼다라면은, 만약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가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15%를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3%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
훨씬 더 첫 번째 문장보다는 구체적이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할 경우와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고, 두 번째 지표, 매출이 15% 줄어들어서 영업이율이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확히 표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여드릴 리스크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딥 리서치로 리스크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외부 변수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막 여러분들 GPT에 돌아가고 있는 거를 거기서 얘가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외부 변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및 재료 확보를 해서 우리 데이 2에서 했던 회사 내부 재무상과 같이 매핑하는 과정을 가져와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외부 환경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외부 환경. 우리 보통 뭐 있죠? 자, 산업 이슈가 있죠. 산업 이슈. 자,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거시적 이슈로 뭐가 있냐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아까 예를 들었던 부동산 경기가 계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 때문에 이자 비율 보상이라든가 이자의 납입 능력이 계속 그러니까 납입률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을 딥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할 겁니다. 단 여기서 자료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 공시 및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IR 자료나 공식 보도 자료, 그다음에 산업 통계, 그다음에 공공기관 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올 건데 언론 기사는 참고만 할 겁니다. 그 내용도 좀 이따가 제가 프롬프팅에 다 넣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리스크 후보와 재무지표 연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데이터에 만들었던 보고서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과 외부 이슈를 매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부 취약점에 나오는 것들을 그 외부 이슈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재무제표에 연결을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냐를 매핑하는 과정을 일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2026년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예상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오르려면 이자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은 재무지표에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보통 영업 외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 보통 영업 외 비용에 그 이자에 대한 납부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되죠? ROE, 리턴 온 에퀴티, 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이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또 그 여파를 받는 게 상한 분야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회사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리스크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매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GPT의 도움을 받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브리핑 자료 작성해가지고 브리핑 시나리오는 기본, 부정, 심각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 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 기본은 먼저 이겁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 현재랑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 하나. 다음 두 번째,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 세 번째, 심각한 시나리오라고 해서 복합적인 악재가 겹칠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딥 리서치를 통해서 외부 변수 수집하고 그거를 매핑하고 시나리오 하는 과정화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닌 준비다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 리스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리스크 위험. 그럼 크리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크리시스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좀 크게 말씀 잘 안 들려요. 위기. 자, 위기와 위험 무슨 차이입니까? 크리시스와 리스크의 차이. 이거 경영학 원래 때 배운 거예요. 자, 리스크는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으로서
회피의 대상이고요. 크리시스는 그게 이미 나한테 도래했기 때문에 돌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기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직 나한테 도래하지 않았으면 리스크인 거고 그게 도래됐으면 크리시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 시나리오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과 준비가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미래를 맞히는 문서가 아니라 조건병 대응 질문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 보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예측과 시나리오는 달라요. 자, 여기 보죠. 예측과 시나리오. 앞으로 매출은 하락할 것이다. 이 문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측 하락할 것이다. 매출은 하락할 거야. 어떻게 알죠? 우리는 무당이 아니죠. 매출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해요? 근데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확정 판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없죠. 어떤 상황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왜,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에 얼마나,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오를 거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내릴 거에 대한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자, 떨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예측에 보면은 앞으로 매출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는, 저 문장에는 확정 판단이 있고요. 둘째, 조건이 없고요. 세 번째, 대응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리스크 시나리오를 보죠. 자,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B2B 매출과 영업이익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문장을 제가 써놨어요. 자, 여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다른 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형 표현입니다. 자,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뭐뭐 할 경우라고 적어놨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이죠. 커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는 단정적이 아니라 커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적어놨고요. 세 번째, 구체적 지표 연결이죠. 뭐죠? B2B 매출이라는, 즉 기업과 기업 간의 시장의 매출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적어놨습니다. 즉 우리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게 바로 저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즉 리스크 시나리오는요, 준비 도구이고요.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맞히는 게 목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 혹시 로또 맞히신 분 계신가요? 예, 맞히면 여기 안 계시겠죠? 예, 그런 것처럼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시나리오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가? 제가 좌측에 리스크 시나리오 작성 5대 원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지는 뭐 이런 질문처럼, 뭐, 현대리바트라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까? 안 괜찮은 회사입니까? 내지는 뭐, 우리 웰컴저축은행이 괜찮은 회사입니까? 안 괜찮은 회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OX로 대답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시나리오, 두 번째 부정 시나리오,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죠. 뭐 금리가 오른다거나, 뭐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그리고 심각 시나리오, 복합 악재라고 했죠.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결과도 나빠지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막 우리 누구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막 굳이 안 해둔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코스피에 영향 미치고 이런 경우까지 같이 평가를 해볼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의사결정권자가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우리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공기 둔화라고 했을 때 매출력이 떨어질 거다,
매출액이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영업상의 현금 흐름이 나빠질 거다. 그러면 얼마나 나올 거야? 매출이 15% 감소하면 영업이율은 3%포인트 하락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연결해야 시나리오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우리 의사결정자들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건설 수주, B2B 수주 잔고 얼마나 남아있어? 앞으로 신규 주택 착공에 얼마나 더 할 것 같아? 덜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가 가구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판매 체들이 있겠죠. B2B도 있을 거고, B2C도 있을 거고, B2G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세부로 나누면 뭐 온라인 판매 채널이 있을 거고, 뭐 대리점 판매 채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판매 채널별 실적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1교시, 2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신이 나가야 됩니다. 투자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최종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추가로 확인했을 때 판단 근거를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추가하면은요 판단 근거가 더 명확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검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은 시나리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맞히는 문서가 아니고요 조건별 대응 질문을 정리하는 도구다라고 하시고요. 이 회사는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나쁜 회사입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는요 이런 지표를 확인해냅니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재무지표에 대한 이해력을 같이 필요하는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떤 관점으로 나뉘어야 될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스크 분리는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재무 리스크, 사업 리스크, 산업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 근데 이거는 제가 분리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경영 원론에 나온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뭐지? 재무 리스크 먼저 보죠. 자, 재무 리스크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성, 현금 흐름, 부채. 사업에는 매출 구조, 고객금, 사업부문 변동성. 산업에는 건설 경기, 뭐 인테리어 시장 경쟁 환경. 운영에는 재고, 매출, 비용 구조. 신용에는 상환 운영, 유동성, 차입금 만기.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먼저 재무 리스크 먼저 볼게요. 재무 리스크. 자, 수익성 악화로 영업, 오른쪽에 빨간색 상단의 재무 리스크입니다. 자, 수익성 악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전환될 경우에 운전자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현금 창출 능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세요. 자, 우리 은행장님께서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요새 뭐 여러 가지 경제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다음 달부터 20% 줄이겠습니다. 이런 청청명령성 소리가 떠졌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출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당장 내가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서 쥐어진 현금이 줄어드니까 현금 탈출 능력이 약화된 거죠. 자,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죠. 내가 쓸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 쓰거나 마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차입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차입으로 버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부채들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 매월 부담해야 될 이자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얘기했던, 데이원에서 얘기했던 재무의 4대 관점, 수익성, 안정성, 형장성, 현금 흐름 삶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은
자, 뭐뭐 할 경우에 뭐뭐 할 수 있음. 이런 조건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수익성이 나빠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라고 아니라 수익성 악화로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환될 경우에 운전자본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표현했는데 당장 여러분들 월급이 줄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지 볼 수 있는 그런 재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사업 리스크. 제가 오렌지색, 귤색으로 만들어냈는데, 자, 특정 사업부 내지는 특정 고객군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해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월급에만 올인하시죠. 근데 저 같은 사업자들은 저는 수익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강의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소속 강사가 파견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일하지 않고도 거기서 수익이 생기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크몽에 전자책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제가 일하지 않아도 팔아서 나가고 있죠. 저 같은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다변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1년에 뭐 수억씩 버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회사는 매출을 여러 군데서 만듭니다. 그게 B2B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B2C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B2C 매출에는 뭐 온라인 판매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출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웰컴 저축은행도 여러 가지 매출이 있을 수 있겠죠. 예대바지 말일 수 있고, 상품 판매, 뭐 펀드나 방카 판매하는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부나 어떤 특정 고객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리파트라는 회사는 B2B만 주로 한 80% 매출을 해왔어요. 주로 대형 건설사에 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을 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로 했는데 거기에 매출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매출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가 바로 특정 사업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고객 분야에 대해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그 고객이 프로젝트를 축소하면 위험해지는 거고, 이 집중도가 바로 사업 리스크이고,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자료는 B2B 채널, 예를 들어 뭐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그 B2B 채널 중에 여러 회사가 있을 겁니다. 특정 건설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 중에 상위 5개사 매출 비중이 달라진다거나, 그리고 그 5개의 특정 회사들 중에 신규 수주 잔고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사업 리스크죠. 그리고 세 번째, 산업 리스크입니다. 산업 리스크. 여러분들 요새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기 다들 가로절해. 나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980년대 후반 우리 그 올림픽 했던 때, 그때 찾아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2에서 12% 나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그때가 후시절이죠. 네. 근데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다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둔화는요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특정 부동산이라든가 건설경기 둔화가 지속된다고 판단됐을 때 당연히 가구라든가 인테리어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외부 시장 환경, 산업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나빠지면은 신규 주택 입구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구 수요도 감소될 거고요. 부동산 거래 줄어들면은 이사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가구 2번 살 거, 1번 살 거고, 가구 교체 수요도 떨어질 거고.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산업 자체가 침체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될 자료가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가면은 매매량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있을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공공데이터 포털 이런 데 가면은요
가구나 인테리어 시장 규모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산업 리스크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운영 리스크죠. 자, 이거는 이제 회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1, 2, 3번의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 내부에 운영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뭐 우리가 둔화가 된다고 해서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 생산량을 줄인다는 결정은 굉장히 큰 내부적 의사결정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고가 쌓일 겁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면은 현금이 재고에 묶이고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이 증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운영 리스크입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원달러 환율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주로 가구에 원목을 사오는 데서 어떤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럴 때는 원가 상승률이 있으면은 그 이익률이 압박이 당연히 생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매출채권, 미수채권 막 여기저기 매출은 깔아놨는데 돈이 안 거쳐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현금에서 쟤네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 유동성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 이런 게 운영 리스크이고, 여기서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중률, 그다음 원자재 가격 추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리스크인데요.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매출이 줄어든다고 써야 될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단기 차입성 부담이 커질 거고, 상환 능력과 유동성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도 뭐 단기 채권, 뭐 중기 채권, 장기 채권이 있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이 많아진다. 근데 이게 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면, 연장이 실패되면 1교시 때 말씀드렸던 흑자보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막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막 못 갚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자 보상 비율 보셔야 될 거고, 이거에 따른 유동성 비율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개를 어떻게 구분할지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요, 절대로 리스크라는 단원의 한 덩어리를 보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인해야 될 데이터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빠뜨린 건 없나 체크할 때는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볼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5대 상세 분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론 설명 한 40분 드렸고, 본격적인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요거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요거 좀 보시겠어요? 네. 요거 보고서 이 시간 정도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다운 받으셨으면 요거 우측에 요 버튼 눌러가지고 한번 클릭해서 워드로 내보내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요거 시간에 제가 오래 걸려가지고 미리 돌려놓은 겁니다. 자, 저는 이번 건 33분 걸렸네요. 저 떠드는 동안 계속 했네요. 네. 자, 다운 받으셨으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시겠어요? 네. 대3 및 산출문에 해가지고 현대리바트 투자하신 리스크 시나리오 조사 보고서 언더바 외부 뭐 이렇게 제목을 안 지어도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왔네요. 네. 예, 올려주십시오. 혹시나 다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다 봐드릴게요. 네. 현대리바트 투자하신 시나리오 리서치 나와서 이렇게 나왔네요. 예, 올려주시면, 예, 다들 잘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네. 요 내용들, 네.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되세요. 예, 쭉 올려주십시오. 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이론적인 내용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GPT를 시켜가지고 내가 결과물을 받아볼 거야가 본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GPT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프롬프트 이렇게 짜드리긴 했는데, 이 프롬프트 구조를 한번 보죠. 구조를. 자,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대리바트의 투자 여신 리스크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최근 기업, 산업, 거시 이슈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목적은 최종 판단이 아니라 시나리오 참고 이슈 정리입니다. 라고 제가 프롬프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오늘 12시 25분 점심때 드린 거 있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드렸죠. 요거. 자, 요 프롬프트 구조를 좀 보죠. 구조를. 자, 제가 프롬프팅의 대원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garbage in, garbage out.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쓰레기 같은 프롬프팅이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GPT라는 툴을 써서 정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뽑아내려면 프롬프트 구조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보죠. 이렇게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각자 화면을 좀 보면서 프롬프트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이 프롬프트의 목표가 뭘까요? 이 프롬프트를 왜 할까요? 이 프롬프트를 주는 이유. 제가 써놨잖아요. 실습 목표. 빨간 걸로 써놨잖아요. 빨간 걸로. 자, 이슈를 조사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에 연결 가능한 리스크 제로를 확보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단순하게 야, 우리나라 요새 경제 안 좋아. 경기 너무 안 좋아. 이게 아니고요. 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요도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래서 현대 리바트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어.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구조입니다. 저게. 그래서 재무지표까지 연결된 이슈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를 적어놨습니다. 자, 출처를 표기해라. 어제 방에 적어놨죠? 출처를 표기해라. 그리고 기사와 실적을 구분 지어라. 실자료하고.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은 네가 하지 마. 그리고 불확실한 거는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꼭 걸어라고 제가 체크 포인트를 접어놨어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일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예요. 근거 없이 여러분들 일하세요. 회사 일할 때 보통 이제 조금 까칠한 저 같은 티발놈들이 뭐 자료 가지고 그러죠. 근거 뭐야? 이거 맞아? 확실해? 라고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요,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실적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공시자료거든요. 무슨 얘기냐? 언론 기사와요, 기업의 공시자료는 신뢰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언론 기사 100% 믿으시나요? 자, 언론 기사가 100% 신뢰할 만해요. 오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기자들이 100%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사 이런 기사 써요. 자, 연예인 누구와 열애설. 뭐, 여러분들, 막 누가 사귄대. 근데 나중에 보면 오보인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기자들은요, 100% 팩트 체크를 못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와 기업에서 내는 공시 자료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언론 기사는 잘못 낸다고 해서 그 기자가 형사처벌 받나요? 아니죠. 근데 기업 공시 자료는 특히나 뭐 이런 상장법인이나 외관법인이 기업 공시 잘못 냈어요. 어떻게 되죠? 그 처벌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큰 형사법적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종 판단 금지. GPT는 항상 얘기하지만 판단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꼭 지어줘야 제가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불확실한 자료 있습니다. 불확실한 자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록 전달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프롬프팅을 드리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12시 25분에 드린 프롬프팅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카톡 보세요. 저 이렇게 읽지를 못해가지고. 자, 현대리바트의 투자 여신 리스크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최근 산업, 기업, 거시 이슈를 조사해라. 이 조사 목적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 작성, 참고 이슈를 정리하는 거고, 기준은 뭐냐? 최근 실적과 산업과정 구조 이슈,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 건설 경기와 연결된 산업 이슈, 원자재, 부동산 경기, 소비 금리 이슈 쭉 해가지고 쭉 해놓고 출력 형식까지 정해놨죠. 이런 식으로 보여줘. 그리고 그 밑에 네가 주의는 할 때는 이런 거 주의해라고 해서 나온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자료예요. 그럼 이제 그 자료를 볼까요? 얘가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자, 보죠. 얘가 정말 하라는 대로 했나? 자, 핵심 요약 해서 뭐 리바트 리스크는 이렇게 나왔고요. 리스크 전이 구조라고 얘가 정리했고요. 이슈 정리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제가 표를 지금 대충 이게 얘가 만드는 거 정비를 안 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출처가 달렸죠. 회사 공식, 재무 정보, 링크 따라서 출처까지 달아놨어요. 링크 밑에 가면 있습니다. 주석 달려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확인해야 될 자료가 뭔지 정리해놨고 맨 밑에 링크까지 달아놨죠. 링크 볼까요? 이 링크도 여러분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죽어있는 링크나 가짜 링크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왔죠? 네. 얼추 이거 맞는 것 같죠? 이거 재무제표까지 얘가 전부 다 현대리바트의 재무제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제 보고서를 쓰실 때는 다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링크를 하나하나 다 따서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요 리스크 재료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실습 2, 3, 4, 5 이어갈 건데, 요게 오늘의 주요 이슈, 주요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 2에서 드렸던 보고서 시작점하고요, 외부 이슈 리스크 연결해가지고 리스크 후보 리스트를 뽑아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요거 지금 자료 한번 좀 쉬는 동안 살펴보시고, 혹시나 결과물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제가 쉬는 시간에 봐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50분인데요. 정확히 6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세요? 아, 네. 네.